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의 99%는 결국 같은 후회를 남긴다. 처음 들으면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을까? 숫자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며 공통된 후회를 품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비슷한 아쉬움에 닿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준비가 부족했던 재정 문제,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진 배우자와의 관계, 평생 함께할 친구가 사라졌을 때의 외로움,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에서 놓친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후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깊은 탄식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9가지 후회를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미 인생을 걸어간 선배들의 후회를 교훈 삼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바꾸고 채워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한 가지 결심을 하실 겁니다. 나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 앞으로의 삶은 다르게 살겠다. 그 다짐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작일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의 99%가 후회하는 것들.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빈손의 초라함.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했고 남들처럼 저축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매달 들어오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이 다는 아니야, 행복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정 수입은 반으로 줄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병원비, 보험료. 젊었을 때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돈들이 마치 새 나가듯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이 아쉬움이 가슴 깊숙이 남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6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매달 받던 월급이 줄어드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 병원 한번 다녀오면 그 돈이 바로 생활비를 흔들어 버려. 젊을 땐 몰랐지.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남았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노년에 돈이 없을 때의 초라함은 정말 누구에게나 큰 상처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대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 즉 수동적 소득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이나 배당, 임대, 작은 온라인 사업, 혹은 연금. 형태는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작은 돈이 흘러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부, 작은 시도라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후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조금만 더 배워뒀더라면. 하지만 그 후에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권의 책을 펼치는 것도, 작은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내일을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초라함과 서글픔은 삶의 많은 부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줄 작은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잘하라.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조언입니다. 배우자에게 잘해라.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길.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보내게 될까요? 친구도 자녀도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보다는 습관적인 무뚝뚝함이 먼저 나옵니다. 실제로 제게 편지를 보내주신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고압적인 태도였어요. 은퇴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이 늙어가며 손잡고 걸을 줄 알았는데 이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읽는 순간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잃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또 다른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치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여보 대신 친구라고 부르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아끼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저녁 반찬 맛있네. 당신 덕분에 하루가 든든해. 이런 짧은 표현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년의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존중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무뚝뚝한 말투 대신 다정한 말을 건네는 순간 그 미소와 따뜻한 분위기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언젠가는 떠나고 친구도 점점 줄어들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배우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밥 줘. 리모컨 어디 있어? 이런 말뿐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다르게 해보세요. 고생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이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부부관계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서로에게 더 의지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에게 잘해보십시오. 그것은 결국 내 삶을 더 빛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대가 후회하는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친구라는 또 다른 인생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또 하나의 인생 자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놓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야, 뭐하냐? 밥이나 먹자. 이 짧은 한마디를 스스럼 없이 건넬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는 멀리 이사를 가고, 하나는 건강 문제로 연락이 줄고, 또 하나는 저 세상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면 내 곁에 남아있는 친구가 몇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연락하지 않았을까? 저는 어느 날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운다고, 남편 챙긴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을 멀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도 다 출가하고 남편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작 제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좀 더 연락해 둘 걸.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분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깊게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바로 이런 친구 관계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을 나눈다면 배우자만큼 든든한 벗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외에도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은 꼭 필요합니다. 이들이 있으면 인생의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고 기쁨은 2배로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지켜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전화하면 뭐하나? 바쁘대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다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 관계는 그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연락하는 게 오히려 진짜 친구의 증거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 그 사람에게 짧게라도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지? 밥 한번 먹자. 내 생각이 났어. 이 몇 마디가 외로움을 막고 관계를 되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친구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웃음을 나누며 그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4번째 조언, 바로 자녀와의 신뢰를 지키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와의 신뢰는 잔소리 없는 대화에서 나온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볼 때마다 괜히 한마디 하고 싶어질 때 말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틀렸어. 이런 말들이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랑에서 비롯된 조언입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저 잔소리처럼 들리고 때로는 부담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집에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넌 왜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니? 아빠처럼 성실해야 성공하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이제는 엄마한테 가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한 말이었는데 결국 자식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가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이 아니었나요? 자녀와 신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짧은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을 평생 지켜줍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부족함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는 어땠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결국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는 꾸준한 대화에서 오지만 그 대화는 잔소리가 아닌 지지와 격려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나는 네 편이야. 이 말들이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만약 아직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짧게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신뢰를 단단히 이어줍니다. 자녀와의 신뢰를 지키는 법,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마음을 채워주는 한마디를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남은 인생을 지켜줄 체력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은 체력의 척금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굵고 짧게 살고 싶다. 술과 담배를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유롭고 멋진 태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굵고 짧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길고 힘든 병상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친구 한 명을 떠올립니다. 젊을 때부터 똑똑하고 일도 잘하던 친구였는데 술은 절대 끊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그렇게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50대 후반에 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이 조금씩 깎아내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운동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운동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은행 적금처럼 미리 조금씩 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작은 걷기라도 좋습니다. 매일 20분만 걸어도 몸은 달라집니다. 스트레칭, 맨손 체조, 계단 오르기. 이 작은 습관이 나의 노년을 지켜주는 체력의 적금이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밤에 친구 만날 힘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그널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결국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굵고 짧게 살겠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짧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가족들에게까지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다짐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랑이고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20분은 걷겠다. 하루에 물을 1리터는 꼭 마시겠다. 잠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겠다. 이런 소소한 실천이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인생 후반전의 최고 자산입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결국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체력이라는 적금을 꾸준히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뭘 더 배워? 이제는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는 불평과 잔소리로만 채워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호기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스마트폰 배우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이 따라주지 않아 너무 힘들었지. 근데 손주한테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재미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하며 웃으시더군요. 그 눈빛은 참으로 맑고 생기 있었습니다. 배움이 주는 설렘이 그분을 젊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을 활짝 열어주는 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걸 알게 될까? 이 기대감이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은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다 틀렸어.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만 반복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마저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도 늘 새로운 걸 배우며 세상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나이에도 배움은 여전히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배움은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짧은 강좌를 듣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심지어 작은 여행을 떠나도 배움이 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우리의 뇌와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작게라도 좋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새로 익히기, 낯선 요리법 하나 도전하기. 이렇게 작게 시작한 배움이 여러분의 눈빛을 다시 반짝이게 하고 삶을 설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배움 앞에서는 모두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을 가장 젊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절대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건 곧 인생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 후회로 넘어갑니다. 바로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취미는 인생을 구한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뭐하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출근할 곳도 마감해야 할 업무도 사라진 자리에는 낯선 빈 시간이 남아있지요. 저는 실제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드디어 쉬는구나 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릴 것 같아.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시간이 남는 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있을 때만 그것은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말합니다. 취미를 가져라. 그것이 노년을 구한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매일이 기대되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작은 성취와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갖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의 고통을 못 버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려 하면 손가락이 잘 안 따라주고 그림을 배우려 하면 손이 굳어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지만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서야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릴 적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노래,
춤, 악기, 운동, 글쓰기. 그 시절 마음속에만 남겨두었던 꿈을 지금 취미로 다시 꺼내보십시오. 나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성적도 경쟁도 남의 시선도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저는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한 60대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 따라주지 않아 매일 좌절하셨지만 2달을 버티자 첫 곡을 완주하셨습니다. 그 순간 얼굴 가득 번진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여러분, 이것이 취미의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되살리는 마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종이 위에 간단히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한 줄 시를 적어도 좋습니다. 낯선 요리를 시도해도 동네 산책을 일기로 남겨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쌓이면 어느새 그것은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취미 없는 인생은 공허하지만 취미가 있는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후반전을 더 즐겁고 생기있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작은 취미 하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8번째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라는 조언입니다. 글쓰기, 나를 치유하는 도구.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종이에 몇 줄 적어 내려가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가벼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글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어서 못 써. 작가처럼 잘 써야 글이지. 내가 무슨 글을 써.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 쓰는 글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작자와 독자가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인 글쓰기입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느낀 기분, 아침에 본 하늘, 잠깐 스쳐간 생각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며 외로움이 깊어질 때마다 노트에 짧은 글을 남기셨답니다. 오늘은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저녁에 핀 장미꽃을 보고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이 단순한 글쓰기가 그분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친구가 됩니다. 게다가 글쓰기를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새롭게 보이고 남들이 쓴 글 속 표현 하나하나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글을 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글로 적어 보십시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사든 원망이든 상관없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정리되고 때로는 치유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이 있어야 후회가 줄고 성찰이 있어야 남은 시간이 더 빛납니다. 그 성찰을 돕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나기 전에 짧게라도 한 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햇살이 고마웠다. 내 곁에 가족이 있어 든든했다. 이런 단순한 문장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새 글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인생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습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펜을 들고 마음을 적어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깊어지고
후회보다는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번째, 마지막 후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마라는 조언입니다. 마지막 도전, 주저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용기만 냈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그때 한번 시도해 볼 걸. 나이가 들어 떠오르는 후회의 상당수는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실패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순간이 더 깊은 상처로 남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남성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말했죠. 애들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미루다 은퇴 후 붓을 들었지만 손은 이미 굳어버렸고 마음은 쉽게 위축되곤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40대에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달라졌을 텐데. 이제는 좀 늦은 것 같아. 여러분, 이처럼 늦게 시작했음에도 후회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저했던 세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도전 앞에서 주저할까요? 첫째,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나이에 뭘 하는 자기 검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에는 실패보다 시도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마음을 쏟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젊음을 되찾는 겁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을 꿈꿨지만 늘 두려워서 미루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68세에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젊었던 순간은 바로 그 비행기를 탔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도전의 힘입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 내디딘 순간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악기 배우기, 글쓰기, 여행, 운동, 봉사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후회는 결국 이것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낼 걸. 조금 더 해볼 걸. 여러분, 이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대의 99%가 결국 후회한다는 9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빈손의 초라함, 배우자에게 더 잘하지 못했던 아쉬움, 흉금을 나눌 친구의 부재, 자녀와의 신뢰를 놓친 순간들, 건강을 미뤘던 후회, 배움을 멈춘 공허함, 취미 없는 공허한 시간, 글쓰기를 하지 않아 남기지 못한 기록, 그리고 도전 앞에서 주저한 발걸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후회란 결국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정한 말을 아꼈던 것, 작은 건강 습관을 내일로 미뤘던 것, 내 마음속 꿈을 꺼내지 못했던 것. 이것들이 쌓여 노년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 오늘 영상에서 들은 9가지 중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하루 안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잠깐이라도 산책을 나가보는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쌓여 내일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 참 원더풀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후회 없는 날들로 채워지길, 그리고 남은 인생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